안녕하세요. 세상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레알TV입니다. 최근 동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에서 치열한 역사 왜곡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을 넘어 급격하게 성장해온 한국 문화를 부러워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작년부터 시끌시끌했던 중국의 동부 공정 시도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중국의 전통의상 한푸라고 우긴다든지, 김치는 중국 음식 파오차이라 하는 것도 모자라 또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과 유명 역사인물 손흥민 선수, 배우 이영애 씨 등 한국의 유명 인물들까지 중국의 자치민족 조선족이라 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족은 조선이 붙었지만 뿌리는 같을지언정 붉은색의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시장 때문에 수많은 경제 인프라가 엮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김치 공정의 일환으로 최근 국내 김치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판매 중인 제품에 파오차이 표기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식품 표준에 따르지 않는 제품은 현지 사업과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관리까지 하고 있죠. 이에 우리 전통 음식 김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CJ제일제당, 성정원, 풀무원 등 국내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파오차이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패키지 전면에 파오차이 표기와 함께 김치를 작게 변기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에 중국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김치 요리가 파오차이 찌개, 파오차이 만두 등으로 둔갑해버릴 수밖에 없었죠. 국내 기업들도 김치를 김치라고 하지 못해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김치가 K푸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만의 노력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중국 정부와 글로벌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조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실정인데 역사 왜곡이 주특기인 이웃 섬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최근 K-팝을 이끄는 가장 큰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는 작년 6월 신곡 How You Like That을 발매했습니다. 안 그래도 해외에서 핫하던 블랙핑크는 How You Like That을 통해 이제는 명실상부 글로벌 슈퍼스타임을 확고히 입증했는데요. 당시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24시간 내 유튜브 최다 세계 신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유튜브 사상 최단기간 1억 뷰 달성이라는 신기록도 세울 만큼 해외에서도 매우 뜨거운 반응을 기록한 이 뮤직비디오에는 한복이 등장합니다. 기존 BTS가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입고 나온 적이 있는 덕분에 나날이 높아지고 있던 한복의 위상에 드디어 정점을 찍은 것이죠. 전 세계의 한복의 아름다움이 알려지고 있던 이때 일본 네티즌들은 유독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복이 저렇게 화려할 리가 없다. 모든 게 거짓말이다. 한복이 최근 들어 화려해진 이유는 일본이 한국의 염색 기술을 가르쳐줬기 때문. 역시 한국인은 거짓말을 일삼는 민족과 같은 출처도 근거도 없는 역사 왜곡에 관한 일본 네티즌들의 트윗이 수도 없이 등장했는데요. 게다가 일본은 한복은 기모노를 비낀 의상이라며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정사 일본서기엔 475년 백제인이 일본으로 의복 기술을 전파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왕과 신하들이 모두 백제 옷을 입고 행사를 거행했다는 기록도 있죠. 과거 일본 전통 의복을 보면 고대 백제, 신라, 가야의 한복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바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인 셈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모두 나서서 우리 한복과 문화를 빼앗으려 하는데 어이없는 것은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역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점이죠. 중국은 한복 동북 공정 이전에 일본의 기모노까지 빼앗으려 했는데요. 중국에서 일본의 기모노 사진을 두고 실시한 한 앙케이트의 결과 기모노는 전통이 느껴지지만 한풀을 맡긴 것이다 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 말이 유독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당신은 기모노의 일본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단지 기모노는 한풀을 따라한 것이다. 일본의 전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는 답이 도합 64.2%로 중국인 절반 이상이 기모노의 전통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대한민국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출연했던 JTBC 비정상회담에선 중국 대표 장위안 역시 일본 기모노는 중국 의상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이렇게나 한푸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이유는
한국의 대장금 해를 품은 달, 주몽 등 다양한 사극 드라마가 한리 열풍을 타고 해외로 전해져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에서 사라진 고유 문화를 되살리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요. 흔히 중국 의상으로 알려진 치파오는 청나라 시절 의상이기 때문에 1000년 전 의상인 한푸를 입어 대륙의 기상을 떨치자는 취지였죠. 심지어 일본의 지식인들도 일본인들의 무조건적인 혐오는 최근 K-팝 등 자신들의 발 밑에만 있는 줄 알았던 한국의 성장세에 크나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웃기게도 애초에 이들은 단체로 한국을 의식하고 질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개판인 모습을 보면 중국과 일본 모두 하나같이 자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타국의 역사를 왜곡당하고만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국내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에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중국이 한푸라고 주장하는 우리 한복을 당당히 우리 것이라 소개한 사례를 모두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중국과 일본에서 한복이며 김치며 역사를 왜곡하더라도 절대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이에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짝퉁의 류 한복은 완전 일제자네, 또 역사 날조하고 있는 거야? 등 일본인들은 오히려 한복이 중국의 것인데 한국이 나서서 역사를 왜곡한다며 어이없는 헛소리를 늘어놓기에 바빴는데요. 자국의 기모노가 중국 동북 공정에 삼켜질 뻔한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그저 혐한이라면 좋다고 탑승해버리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국내 소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돈 없는 일본과 중국의 악플러들에게 국제소송으로 참맛을 보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국내 소기업으로서도 처음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은 단체나 개인, 국가가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거의 드문 사례에 해당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꾸준한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국경일에만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라카이 코리아의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 광고 또한 3.1절을 맞아 단기성으로 진행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국경일은 물론이거니와 평소에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일본인들에게 수많은 악플을 받고 국제소송까지 감행하면서 국경일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나라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출시되는 라카이 코리아의 다양한 제품 또한 힙하다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태극기를 개양해보신 경험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국경일에도 직접 태극기를 개양하는 가정은 흔치 않죠.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는 국경일만이 아닌 일상에서도 손쉽게 태극기를 개양할 수 있도록 신박한 아이템을 선보였습니다. 마치 태극기를 직접 달고 다니는 듯한 라카이 코리아의 라벨 키링인데요. 독도, 무궁화, 훈민정음, 한반도 등 다양한 한국적인 심볼과 함께 디자인된 이 키링은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에 부착하고 다님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우리 역사를 기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립운동가의 조국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그대로 전해지는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그리고 우리 역사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국기임 태극기의 변천사가 각인된 목걸이와 팔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도 역사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알려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지난 2017년 독도협회에 후원되는 라카이 KR 스니커즈를 시작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며 우리 사회에서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독립유공자협회, 국가유공자협회 등 각종 단체의 수익금 중 일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시하는 상품마다 우리의 아픈 역사와 일본의 역사 왜곡을 꼬집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했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작년 광복절에 라카이 코리아는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있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지구에서 아예 멸종시켜버리겠다는 일념하에 진행한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우길기를 폐기해버린다는 사실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퍼지며 일본 네티즌들은 우길기는 풍어를 기원하는 일본 전통 깃발이다. 한국은 일본을 못 잡아먹어 안달났다. 한국인들 전체를 정신병원에 가둬야 한다.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에서 불매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라며 수위 높은 비난 댓글을 줄줄이 달아놨습니다. 결국 이 글은 일본 온라인에서 너무나도 핫플이 된 나머지
지난 2020년 해당 커뮤니티 화제의 글 리스트에 오르며 일본에서의 라카이 코리아를 향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라카이 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렇기에 중국, 일본이라는 큰 패션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앞서 김치 제품의 중국 판매를 중단할 수 없었기에 포기한 많은 기업들을 보셨을 텐데요. 수많은 이익을 포기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며 우리의 역사를 알리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의 새로운 행보가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라카이 코리아와 같은 활동을 하는 기업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